예, 이번 시간에는 우리 46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46번 보니까 그 텔레마케팅이 CRM 과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세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. 여러분들 뭐 앞에서도 우리가 CRM 이야기 많이 했죠. 그죠? CR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? 어쨌든 고객이 원하는 걸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. 예, 장기적인 관계.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장기적인 관계.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기업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가치를 창출해 주니까 고객 가치도 올라가고 고객은 또 그 회사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줌으로 인해서 또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뭐 그런 게 바로 CRM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CRM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잘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고객이 원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. 어떻게 알 수가 있냐? 그거는 예, 데이터를 분석해 봐야죠. 예. 물론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야 뭐 몇 명 손님이 없으니까 오는 손님들마다 뭐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이 구매하는 걸 잘 보면 대충 뭐 저 손님이 뭐 어떤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 이제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손님들이, 수많은 고객들이 있고 이 고객들의 어떤 구매 금액, 그 다음에 거래 패턴, 그 다음에 거래 금액, 그 다음에 거래 내역,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이 다 수집이 되겠죠. 예,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고객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텔레마케팅을 통해서도 CRM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.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? 우리가 텔레마케팅은 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전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고객과 대화를 한다는 이야기고,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. 예. 이야기하다 보면 그 손님이 뭐 이 손님은 어떤 걸 사고 대충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구매 패턴을 보이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잘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그 고객에 맞게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 충성도도 높아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고객이 제품을 사게 되면 그에 맞는 또 제품도 또 추천해 줄 수도 있고요. 그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. 자, 그래서 46번은 바로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46번 답을 보시게 되면 뭐 고객과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. 뭐 여기 보시면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 얻을 수 있다라는 말 했고요.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및 로열티, 즉 충성심을 좀 높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이 바로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CRM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판매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손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면 어떤 손님이 어떤 물건을 샀다. 그러면 그냥 산 걸로 끝나지만 우리가 그 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그 손님이 그 제품을 샀다 그러면 이 손님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샀으니까 이 제품을 또 추천해주면 또 좋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교차 판매를 발생시킬 수 있다.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제가 여기다 쏘는 것처럼 고객이 제품을 사면 고객에 맞는 또 다른 제품을 추천해 줄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4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설명 뜻하는 용어를 쓰시오 그랬는데, 뭐, 고객이 상담원과 통화를 못할 경우, 고객이 전화번호를 예약해 놓으면 상담원이 그 시간에 전화를 걸어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, 이걸 우리는 이제 콜백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용어는 우리가 이제 그냥 뭐 외우면 되는 거죠. 뭐. 예. 다시 전화해달라 뭐 이런 얘기니까요. 예. 뭐 외우기도 쉽고요. 쉽고.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죠. 예.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여기다 제가 여기 밑에다 써놓은 거는 이제 46번과 관련이 된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. 아까 교차 판매는 뭐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고,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로스 셀링이라고 해가지고요. 고객이 구매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이제 그 추천해 주는 거죠. 예. 어떤 손님이 치마를 사니까 그러면 이 치마에 어울리는 구두를 한번 신어보시죠. 뭐 이런 식입니다. 그 다음에 격상 판매, 업그레이드된 상품의 구매를 유도한다라는 겁니다. 이것을 업셀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갤럭시 노트 5를 사러 갔는데 요것도 괜찮은데요. 요것보다 뭐 다른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이제 추천해 주는 거죠. 그 다음 끼어 팔기, 번들링이라고 하는데 주상품에 보조 상품을 끼어 팔기죠. 뭐 우리가 그 자동차 살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그 뭐 몇십만 원 그냥 달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 내비게이션도 같이 한번 구입해 보시죠라고 하면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겁니다. 따로 살려고 하면 또 돈이 또 아까울 수도 있는데 자동차 살 때는 그냥 막 산다는 거죠.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끼어 팔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4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거의 거래 마케팅과 현재의 관계 마케팅의 차이점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. 그랬습니다. 이제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, 우리가 CRM이라고 하는 것도 CRM, 그 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릴레이션십이잖아요. 그 관계, 그러니까 고객과 관계를 갖다 잘 유지하자, 장기적으로 뭐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관계를 잘 유지해가지고 신뢰를 쌓고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 제품을 구매하게끔 해서 고객의 가치도 높이고 우리 기업의 가치도 높이고자 하는 거, 이게 이제 관계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거래 마케팅은 그냥 물건을 파는 거죠. 예. 그러고 나서 끝이라는 겁니다. 끝. 뭐 거래 마케팅의 대표적인 곳은 역전의 식당들. 역전 식당들은 뭐 손님이 왔다. 그럼 뭐 그 손님이 다시 오기는 좀 어렵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불친절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말라면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이런 게 거래 마케팅이고 문제에서는요 이 거래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의 차이점을 기술하라라고 했는데요. 요거 갖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거래 마케팅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자라고 했지만 관계 마케팅은 고객 점유율을 높이자 이런 관점이고요.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기보다는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자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기보다는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우리 제품을 갖다가 구매하고 또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거. 그 다음에 고객 획득. 고객을 획득했다는 이야기는 물건을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손님이 또 우리 기업에 와서 우리 회사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고객 유지에 중점을 두는 거다라는 겁니다. 이 관계 마케팅인 거죠. 예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4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설명이 뜻하는 용어를 쓰시오. 그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나뉘어 있던 텔레마케터 그룹을 양쪽 고객을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그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콜 브랜딩이라고 합니다. 콜 브랜딩. 여기서 이제 그 브랜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. 이 브랜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 혼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뭐 전화를 갖다가 혼합하는 거다 이런 뜻인데, 그러니까는 우리 인바운드 텔레마케터가 있고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는 인바운드만 너는 아웃바운드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섞는 거죠. 그럼 뭐 인바운드 할 수도 있고 아웃바운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막 섞어서 혼합된 상담원, 즉 블렌드 상담원을 만들고요. 이 상담원은 어떤 콜이라도 모두 다룰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런 게 이제 콜 브랜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일단 우리가 되게 전화를 걸면 기업에게 뭐
카드 회사든 아니면 자동차 회사든 어쨌든 우리가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면 지금은 모든 상담원이 다 통화 중요하니 뭐 잠시 후에 걸어 주십시오. 뭐 전화하면 맨날 이런 소리입니다. 이제 그 인바운드 콜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고객들이 많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아웃바운드 하던 사람들도 인바운드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게끔 혹은 뭐 바꿔서 인바운드 하던 사람들도 아웃바운드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콜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50번 일반적인 소비자의 반응 순서를 쓰시오. 그 소비자가 그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심리 과정을 나타내는 모델이 있습니다. 이제 가장 간단한 것이 AIDA 이론인데요. 우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광고와 관련된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. 자, 일단 그 첫 번째가 A, 그 다음에 I, 그 다음에 D, 그 다음에 A인데요. A는 어텐션입니다. 즉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광고가 이렇게 딱 있다.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무슨 광고야?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I, interest. 흥미를 느낀다는 거, 흥미. 그 광고 저런 광고구나. 괜찮은데. 이 흥미를 느끼죠. 그 다음에 desire. D. 욕구입니다. 야, 나도 사고 싶다. 이렇게 욕구. 예. 그 다음에 A, 액션입니다. 실제로 구매를 하는 거죠. 즉 행동,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. 구매를 결정에까지 심리 과정. 그래서 AIDA 모델입니다. 자, 이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. 51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.